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2025년 6월 18일 예,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6시 50분이죠. 늘 제가 뭐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뭐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는 그 실만이도 결국은 이제 지역 버터가 이렇게 이제 살아나야 되죠. 보면은 지역이 살지 못한다면은 뭐 대책이 없죠. 솔직히 말하면은. 저가 오범에 뭐 자칭해서 뭐 대통령이라고 치고 저가 오범에 어디 보면 그 인간하고 그다음 저가 사범에 이제 국무총리라고 이제 임명이래 이제 됐던 사람하고 참 희한한 조화죠. 보면. 그러니까 뭐 한쪽에 이제 뭐 삐뚤어진 시각 가지고는 아무것도 결국은 할 수가 없죠.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뭐 지역이 살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학교가 이렇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맹엄청나게 크죠. 자, 그러면 성창경 TV를 들어가지고 이재명이가 참 희한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내용을 잠깐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지 못하고 바로 트럼프가 일정을 빨리 맞추고 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트럼프는 거기서 일정을 다 소화했고 합니다. 만난 사람 만나고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양자회담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7 정상국하고는
그래서 정상회담을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양 정상이 국기를 두고 마주 앉아 나란히 앉거나 마주 앉고 통역이 있고 그리고 배석자가 있고, 이게 정상회담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강미연 교수, 숙명여대 교수인 강미연 교수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한국에 이재명이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진이 없다는 겁니다. 사진이 없다. 그러니까 걸어가고 있는 사진을 찍어놓고 정상회담을 했다. 또 비행기에서 내리는 이재명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정상회담을 했다. 자, 이런 걸 정상회담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거기 한국의 언론이 안 간 것도 아니고 기자들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했으면 촬영해서 보내야 될 텐데, 더군다나 이번에 MBC까지 데리고 가면서 자, 배제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다 태우고 가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회담이 아닐 수 있다.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고 악수하고 사진 찍은 걸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은 사진 중에는 길에서 건너가고 있는,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정상회담, 누가 서서 나란히 서서 악수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야 된다. 자, 우선 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트럼프가 일본과 정상회담한 장소,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자, 이런 걸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지금 보니까 이렇게 누가 사인을 하고, 자, 이게 이렇게 사인을 하고, 트럼프가 한국 옆에는 미국의 국기가 있고 배석자도 있고 사인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게 이제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가서 정상회담을 한 거는 남아공 정도가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고, 남아공 대통령하고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고 서서 앞으로 하고 해버리고, 여기 정상회담은 양쪽 국기가 있고 앉아있고. 자, 그런데 언론 보도만 보면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이게 정상회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영국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앞으로 하는 뒤에는 국기가 있고 배석자가 있고 영국의 윤여택 영국의 국기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정상회담을 했는지, 그런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압수할 수 있다고 그걸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안 된다. 정상회담은 의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국간의 장소, 만날 장소, 시간, 공간, 의제 이런 것들을 놓고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닐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찾은 것은 자, 인도, 멕시코와 이런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 인도의 총리가 들어가고 있고 이재명은 이제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 뒤에 있는 사람이 남아공 지금 말하면은 일을 추진하면은 결과물이 없다는 거죠. 알맹이도 없는, 실체도 없는 절차가 없이 정상회담을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뭐가 있는 거 본인은 모르겠고, 더군다나 이 사진을 보면은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사진입니다. 이재명하고 이재명 한국을 그래서 만나가지고 보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
참 기가 찬 현실이죠. 만약에 트럼프가 중도에 극복 귀국하게 된 상황이라서 불발된 거라면 우리 강규정 대변인이 한미 정상회담 조율 중이 아니라 예정돼 있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측의 사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데 그걸 밝히지 않고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앞뒤로 보면은 뭔가 맞지 않는. 자, 그래서 이 외교를 제대로 모르는 이재명, 외교를 제대로 모르는 이 이재명 정부 관계자들 이렇게 가서 옹팡 지금 국제적인 망신만 당하고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국민이 혈세만 그저 어디 갖다 잔뜩 쏟아부을 정도로 참 어리석음에 참 할 말이 없지 뭐. 안녕하십니까. 시기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이란 이스라엘 전쟁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안보적으로 침탈하고 있는 이 상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하에 드디어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D-Day를 정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B-2 스텔스 폭격기가 떴습니다. 지금쯤 아마 이 유럽 지역을 비행하고 있을 시간쯤 되겠는데 오늘 밤쯤 되면 굉장히 큰 폭발과 함께 누군가가 제거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신속하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을 사실상 소국처럼 여기고 있는 중국이 서해 내해와 공작에 열을 올리며 최근에는 홍도 앞바다에서 항모를 동원한 실탄 사격 훈련까지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중국이 군산 미군기지 앞에 수시로 정보 수집함을 보내 미군 동향을 감시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이 왜 군산기지를 비웠는지 알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군함의 서해 한국 관할 수역 진입이 크게 증가해 지난 1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무려 170회 이상의 침범이 발생했으며 이 침범 가운데는 정보 수집함의 군산기지 접근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월 17일 합동참모본부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5개월 동안 중국 군함의 우리 영해 접근은 170회 이상 발생했고 이 중에는 어청도 서방 영해 외곽 약 60km까지 접근한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청도는 군산 공군기지와 약 6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 군함은 군산 공군기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140여 km까지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합참은 군산 공군기지에 접근한 중국 정보함의 함종은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 해군이 운용하는 정보 수집선은 815형 계열이고 북해함대에는 815G형 그리고 815A형 등 세 척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일부가 군산기지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길이 130m, 톡 16.4m, 완전 배수량 6,000톤의 815형 정보 수집함은 나토코드 동디다오 2급으로 불리는 군함인데요. 탄도미사일 추적이 가능한 고성능 레이더는 물론 레이더 전파와 통신을 가로채 포착할 수 있는 첨단 스파이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정보 수집함이 접근할 경우 주한미군 전투기와 방공무기의 레이더 전파 정보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것은 물론 통신 감청까지 가능한데요. 이번에 국회 정보 요구로 중국 정보 수집함 접근이 밝혀지기 전까지 우리 군은 이를 공개하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국 정보함의 수시 접근은 군산기지 일대의 태양광 풍력발전단지 설치와 함께 미국이 군산기지라는 전략적 기지를 사실상 포기하도록 만든 주요 원인으로 풀이되는데요. 정권을 막론하고 드러내놓고 동맹에게 비수를 꽂으며 적을 돕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모두 사전에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일본 해상자위대가 동중국해에서 촬영한 그 815형 정보 수집함의 사진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6,000톤 굉장히 큰 이 안테나 돔들이 있죠. 그래서 레이더파를 수집하고 탄도미사일 궤적을 탐지하고 그리고 감청하고 이런 정보 수집함이 우리 서해에 수시로 출몰한다. 중국 군함이 우리 서해 한국 해군 관할 수역에
이제 앞바다 수백 번 오갔다라는 나도 보던데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이제 자료 요청해서 받은 그 정보가 지금 이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 아까 그 군함이 구산기지 앞에 들어가면 구산기지에 레이더파를 중국이 탈취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레이더파를 제니할 수 있는 방해 전파를 만들 수 있죠. 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 감청에서 구산기지가 어떤 작전을 또 훈련을 하고 있는지 계속 정치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산기지 바로 앞에 청도 60km 지점까지 와서 감시 활동을 계속 벌였다. 자, 그런데 구산기지 앞에 태양광 완전히 그냥 양사방으로 도배를 해버리고 또 이 앞바다에 풍력발전단지 쫙 만들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레이더 뭐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해야 되는데 풍력발전의 그 프로펠러 때문에 레이더가 산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미사일 날아오면 막아내지를 못해요. 레이더가 작동을 제대로 못해서 이 구산기지 레이더가. 그리고 태양광을 양 사방에다 쫙 깔아놓으니까 그 바다에다가 이 착륙을 할 때 조종사들이 특히 착륙을 할 때 눈이 부셔가지고 착륙이 힘들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고가 한 번 나기도 했죠. F-16이 추락했었는데 이런 일을 만든 게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대한민국은 왜 이런 거 못하냐. 이건 뭐냐. 일본 통합망료 간부의 게시판입니다. 여기에 계속 중국 군함들이 뭐 어떻게 들어왔다 사진 좌표 이런 거 쫙 해가지고 계속 보여줍니다. 중국 군함, 러시아 군함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중국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한국은 절대로 밝히지 않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뭐 불행한 겁니까? 마치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보 정권, 보수 정권 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 정부, 또 정치, 이 핵심에 침투해 있는 이 중국의 돈, 사료 이런 것들을 받아 챙기고 거기에 부역하고 있는 자들 진보 보수 좌우 가리지 않고 반드시 밝혀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구산기지가 위험해서 자, 이렇게 F-16 두 개의 비행기를 가지고 있던 주한미군 공군 전력이 오산기지로 빠져버렸죠. 그리고 구산기지 지금 전투 전력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원해서 이 결과를 위하여 그동안 그렇게 태양광 만들고 또 풍력발전단지 만들고 또 이렇게 구산기지 앞으로 중국 정보함이 들어오는데도 막아내지도 않고 항의도 하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고 이러고 있었던 건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이 꽁꽁 숨겨놓은 전략적 중요 시설들을 귀신같이 찾아내 초정밀 타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비결은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사드와 함께 이란 전역에서 압력하고 있는 반체제 조직들입니다. 이란이 전국에서 반체제 인사 색출에 혈안인 가운데 이스라엘 총리에 이어 망명 중인 이란 왕세자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망명 중인 모하마드 레자 팔레비 전 이란 제국 왕세자가 현지 시각 6월 17일 이란 국민들을 향해 성명을 내고 하메네이 축출과 이란 탈환을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팔레비 왕세자는 하메네이는 겁에 질린 쥐처럼 지하 어디론가 숨어들어 이제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붕괴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이란을 되찾기 위해 이란 국민들이 전국적으로 봉기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슬람 공화국은 종말을 고했다. 이미 시작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 우리의 미래는 밝다. 우리는 함께 이 험난한 역사의 전환기를 헤쳐나갈 것이라며 반달 아바스에서 반달 안잘리로 시라즈에서 이스파한으로 퍼지는 이 물결은 이슬람 공화국의 마지막 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팔레비 왕세자는 이슬람 공화국의 종말은 이란에 대한 46년간의 폭압의 종식을 의미한다. 이미 많은 군과 보안 요원들이 비밀 회선을 통해 나에게 접촉하고 있고 부패한 정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라며 이란 내부 반체제 세력과 모종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지난 15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레짐 체인지를 언급하며 시민 봉기를 촉구하고 나선 이후 나온 것인데요. 이란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던 팔레비 왕조의 왕세자가 구심점이 될 경우 현재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란의 반체제 봉기는 전국 단위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 당국은 극도로 긴장하며 반체제 인사 색출과 신속한 처형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반감만 사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이란의 폭압 정권, 이제 정말 막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호메이니 혁명 이후 이렇게 또 하메네이가 그 권좌를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권력을 누리고 자기 아들을 또 후임으로 세습시키려 하고 있죠. 그 아들 데리고 지금 계속 지금 지하로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레짐 체인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레짐 체인지를 해야만이 친서방 그리고 비핵 의지를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잡아야 지금의 핵시설들을 다 폐기할 거 아니냐. 핵시설 아무리 때려도 정권이 살아있는 한 다시 만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짐 체인지가 필요하다라고 폭스뉴스와 네타냐후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 맞춰서 팔레비, 호메이니에 의해서 축출이 된 팔레비 전 국왕의 아들인 이 레자 팔레비 왕세자가 지금도 미국에서 망명하면서 지금 이란 반정부 투쟁을 망명 상황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란어로 성명을 발표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어로 자막을 달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하메네이가 쿵제 몰린 겁에 질린 쥐처럼 hiding on the ground, 그러니까 지하로 숨어들었다. 자, 이게 니들 지금 현재 최고 지도자라는 자의 작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군인 그리고 경찰, 보안요원 그리고 공무원 등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이 오고 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이 부패한 정권에는 협력하기 싫고 다시 과거의 이란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언론에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반달 아바스,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입구에 있는 해군기지 큰 그 항구 도시죠. 거기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이어져 오는 선, 그리고 이스파한 쪽으로 또 내륙 쪽으로 이어가는 선, 이렇게 해서 테헤란 쪽으로 이 시민 봉기들이 쫙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마치 과거에 부마 항쟁이 그 부산과 마산에서 터져가지고 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쫙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금 옛날의 그 자유로운 그런 이란이 되자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이란이 과거에 정말 잘 살았죠. 팔레비 국왕 시절에. 자, 1970년대 이러고 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잽이 안 되는 그런 나라였죠. 자, 이렇게 자유로웠어요. 지금 이란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머리카락만 보여도 불경하다 해서 바로 그냥 총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1970년대 이란 여성들은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았어요. 이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의 60대, 70대들은 바로 이 상황을 직접 누리면서 살다가 지금의 억압된 상황에 살고 있겠죠. 마치 팔레비 국왕과 우리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어쩌면 박정희 대통령도 진보 또 좌파에서는 싫어하죠. 독재다 뭐라고 하면서, 또 팔레비에 대해서는 또 저쪽 이란의 좌파들은 부패다 뭐라고 하면서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여기도 개발 독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들인 왕세자, 어쩌면 우리로 치면 박근혜 대통령 정도 되는 그런 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렇게 밖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리고 또 이란 내부를 뒤흔들 수 있는 팔레비 전 국왕의 아들인 왕세자가 봉기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레짐 체인지 작업에 같이 들어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오늘 밤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란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막 선전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밤, 그리고 오늘 밤 수세기 동안 기억될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협박을 전 세계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아마 그 일이 있기 전에 뭔가 타격이 갈 것 같은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경고하며 미국의 대이란 군사 개입 임박을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Day를 정한 모양입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 미군에 의한 이란 공습작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결심했으며 주요 전력 전개가 거의 마무리돼 이른 시간 내에 직접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이스라엘 채널 12와 칸 뉴스가 복수의 서방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지 시각 6월 18일 긴급 타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미국이 니미츠 항모전단에 이어 대규모 공중급유기 전력을 중동으로 급파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미국은 군수로 전쟁을 한다는 말처럼 이러한 지원 전력의 대규모 이동은 무력 시위가 목적인 일반 전략자산의 공개작전과 달리 실제 작전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존 케인 합참의장으로부터 작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백악관 출입기자들에 따르면 케인 의장은 현지 시각 6월 17일 백악관에 들어가 NSC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회의를 가진 뒤 곧바로 펜타곤 지휘본부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현지 시각 6월 17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 타격을 위해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을 투입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60m 이상을 관통할 수 있는 이 폭탄은 스텔스 폭격기 B-2A에서만 운용 가능한 거대한 폭탄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가 나온 17일 밤 미국 아마추어 무선 통신 동호 회원들은 미주리주 상공에서 최소 2대의 B-2 폭격기가 비행하며 지상 관제소와 주고받은 비암호화 음성통신을 포착했는데요. 이 때문에 B-2가 이란 폭격을 위해 중동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미국 국방부는 즉각 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테헤란까지는 B-2 폭격기의 속도로 편도 14시간 이상 소요되는데요. 과연 이들 B-2가 국방부 설명처럼 훈련을 위해 출격했는지 아니면 지금쯤 중동 어딘가를 날고 있을지는 오늘 밤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2 폭격기. 지금 미국이 칼빈슨, 바로 그 페르시아만 입구에 칼빈슨 항모 있고, 그리고 니미츠 항모 급하게 보냈고, 영국이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 아시아로 오던 거 바로 또 백시켜서 지금 또 이제, 이란 주변에 세 척의 항모를 집결시키고 있는 중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에 아마추어 무선 통신사들이 감청을 한 거예요. 뭐야 이거? B-2 폭격기가 기지와 통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B-2가 떴어? 그러면 이거 뭐지? 이제 이거 중동으로 임무하러 가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B-2 폭격기에서 투하되는 GBU-57 벙커버스터 사진인데요. 그래서 AP통신은 GBU-57을 테헤란에 내려꽂는 건 아니냐, 또는 하메네이가 숨어있는 곳을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테헤란에서 모든 사람 다 떠나라 라고도 이야기했죠. 그래서 테헤란에 있든 또 이란의 동북부 지역에 숨어있든 다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이걸 내려 꽂아버린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고 AP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그런 보도가 나온 직후에 B-2 두 대가 출격했어요. 자, 이 GBU-57은 정말 거대한 폭탄입니다. MOP이라는 폭탄인데, 이 폭탄의 전체 중량이 13.6톤, 폭탄 한 발이 13.6톤입니다. 요거 B-2에 두 발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탄도 중량은 2.4톤, 그리고 일반 지층 기준으로 60m를 관통할 수 있고 강화 콘크리트 기준으로는 8m를 뚫을 수 있어요. 엄청난 폭탄인데 이걸 이제 하메네이가 숨어있는 곳에 가서 내려 꽂아볼 것이다. 자, 그럼 하메네이 제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레짐 체인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는
오후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즉시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이 국방부에 펜타곤에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펜타곤에서는 아니 훈련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을 했는데 아니 뭐 작전 떠났는데 그 작전이다 중동 간다 라고 할 가능성은 제로죠. 무조건 훈련 중이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14시간 정도 걸리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저희들이 찍어보니까 11,100km 테헤란까지. 그래서 14시간 정도 걸려요. 이게 이제 B2는 아음속이니까. 그러면 오늘 밤에 뭔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로 벙커버스터 내릴 곳을 갔다면 자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면 되겠고요. 자 B2가 정말로 훈련 중일까 아니면은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테헤란 공습하러 가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냥 훈련이라면 테헤란 공습을 위한 훈련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라도 정말 때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 그리고 각 도시 큰 도시 영사관들이 있죠. 그 대사관과 영사관 전부 20일까지 폐쇄했습니다. 20일까지 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필수 인력만 남기고 뭐 철수 뭐 이게 아니고 아예 대사관 영사관을 전부 폐쇄했습니다. 20일까지 큰 일이 있을 것 같고 또 예담으로 지금 펜타곤 주변에 피자 가게들이 매출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왜냐? 펜타곤 즉 미 국방부의 직원들이 퇴근하지 못하고 심야근무, 야간근무 하니까 피자 배달시켜서 먹느라고 피자 가게가 매출 호황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스라엘 혼자서 때린 거하고 또 차원이 다르죠. 미국이 가세하면 계속 저희 국방TV에서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의 위용과 최강의 전투력을 다시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6월 17일 화요일 손상대TV 오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래 손 대표님께서 방송을 해주기로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다시 섰습니다. 자, 오늘 1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요. 저는 웃음이 나오질 않아요. 굉장히 참담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이재명 정권을 바라보에 있어서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못한지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이 못함에 따라서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는 게 걱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최 정권이 지금 도래한 지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국격이 그야말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요. 무엇보다 더 무시무시한 건 그동안 우리가 했었던 예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 이 상황 속에 G7 가면요. 절대 트럼프 대통령 못 만난다고요. 더 중요한 건 만나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결과가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 이재명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못 만났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 못 만남에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관련된 경제 분야예요. 심지어 안보 분야입니다. 자, 오늘 이 같은 소식들 쭉쭉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보시는 중간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는 경고를 했어요. 이재명이 이대로 G7 가면 안 된다고요. 분명하게 노선을 정하고 분명한 기준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어떠한 기준점도 그 어떠한 노선도 선택하지 않은 채 그냥 캐나다로 날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님이 첫 번째 해외 순방을 갔을 때 그때 민주당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옷만 화려하다, 두 번째 성적표 초라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그걸 지금 민주당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한복 입은 김혜경 여사 대통령실 사진 촬영 요청 만원. 뭡니까? 옷이 화려하네. 옷이. 바꿔 말하면 민주당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했던 그 악평을 지금 자신들은요 악평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외 순방 옷 가지고도 얼마나 내로남불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김혜경이 입으면은 박수 보내고 김건희 여사가 입으면요 욕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성적표가 초라하다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넘어서 아예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초라하다고 말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냐 안 만나냐라는 설왕설래 속에서 결국에는요 못 만났어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기구했습니다.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아예 안 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과연 이걸 준비를 하고 제대로 갔는지, 두 번째는 과연 이걸 약속이나 제대로 했는지라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왜냐? 그동안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미국과 관세 협상 우리도 해볼 만하다면서요. 아니, 해보세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노력한다면서요. 아, 노력을 하려면 만나야지. 세 번째, 트럼프 가랑이 밑도 길 수 있는 방송 만만치 마쳤습니다. 않다면서요.